이 강의에서는 IP 버전 4,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IP의 주소, IP 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주소, 이거는 이전 강의에서 모든 호스트는 네트워크 접속점을 나타내는 공통된 식별자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식별자는 결국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고유한 값이 되는데,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여러 피지컬 네트워크, 물리망들이 라우터를 통해서 연결된 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망에 접속된 호스트들이 어떤 물리망에 접속했을 때 이 접속점을 나타내주는 고유한 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네트워크 주소가 되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주소는 어떤 망이냐 하고 그 망에 접속된 접속점 식별자, 이 두 개의 값으로 네트워크 주소가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IP 주소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ID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접속점 ID를 IP 주소 경우에는 호스트 ID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호스트 ID라고 하는 건 잘못된 용어죠. 호스트를 나타내주는 ID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인터페이스 ID라고 얘기를 해야지 정확한 용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IP 주소에서는 호스트 ID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 길이가 32비트예요. 그래서 IP 주소는 우리가 지금 쓰는 대로 8비트씩 나눠가지고 이걸 비트로 전부 나열하면은 우리가 기억하기 힘드니까는 요 8비트를 10진수로 각각 표현을 해서 중간중간을 점으로 해서 그렇게 주소를 표현을 하고 있죠. IP 주소는 네트워크 ID 길이에 따라 가지고 3개의 유형으로 나누었어요. 클래스 A, B, C 해서 길이가, 네트워크 ID 길이가 각각 다르죠. 이걸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맨 앞에 비트를 0, 10, 110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클래스 D하고 E가 있는데, 멀티캐스트용으로 사용되는 주소가 클래스 D고, 그 다음에 클래스 E는 리저브 시켰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클래스 A, B, C는 클래스 A 경우에는 네트워크 ID 길이가 8비트고, 클래스 B는 16비트고, 클래스 C는 24비트죠. 그러니까 커다란 망 경우에는 클래스 A를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코스트 길이, 코스트 ID 길이가 24비트가 되니까 이걸 다 쓴다 그러면은 2에 24승계의 호스트를 주소를 어사인 할 수가 있죠. 클래스 B 경우에는 2에 16승계, 클래스 C 경우에는 2에 8승계니까 이게 이제 255죠. 근데 요 멀티캐스트 어드레스가 있고 하니까 사실상 254개, 255개보다 더 줄어드는데, 클래스 C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할당하기에는 호스트 주소 개수가 모자랄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클래스 A, B, C로 해서 커다란 네트워크 경우에는 A나 B를 쓰고, 조그만 네트워크 경우에 클래스 C를 쓰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 세 개의 클래스를 구별을 한 것 같아요. 이 시작 비트가 0, 10, 110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니까 클래스 A 경우에는 첫 번째 바이트가 0에서 127, 클래스 B는 128에서 191, 클래스 C는 192에서 223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작되는 바이트의 10진수 값을 보게 되면은 이게 클래스 A에 속하는지 B에 속하는지 C에 속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 주소 체계를 가지고 이 주소를 어떻게 할당하느냐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네트워크 있고, 여기 네트워크 있고, 여기 네트워크 있고, 여기 네트워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연결되지만 사실상 이것도 네트워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네트워크가 있고 그 네트워크에 접속된 호스트의 인터페이스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네트워크 경우에는 이제 이 주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요 20.3.6 이것이 이 네트워크의 주소죠. 그러면 나머지 필드를 가지고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들의 인터페이스 이 주소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1이죠. 이 인터페이스는 3이죠. 이 라우터 역시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23이죠. 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죠. 이 네트워크 경우에는 200.78.6 요게 네트워크 아이디고 나머지 값들을 가지고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들 라우터도 포함해서 주소 값들이 할당이 되는 거고 이 경우 마찬가지고 이 경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포인트로 연결됐지만 사실상 여기도 네트워크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라우터하고 라우터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이 네트워크들은 반드시 이 라우터를 통해서 연결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인터페이스 주소 값들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라우터는 이제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연결되면은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인터페이스 그 주소를 전부 가져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라우터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네트워크의 주소를 가져야 되고 또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주소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IP 주소가 지금 인터넷망에서 할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IP 주소에는 특별한 IP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32비트인데 전부 0인 그런 주소가 있어요. 그런 주소는 무슨 의미냐면은 디스 호스트 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자 그대로 이 주소는 디스 호스트, 이 디스를 의미해요. 이 호스트. 그러니까 디스라는 게 대명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이 호스트를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호스트에 주소가 있을 텐데 왜 all 0을 이 특수 주소를 사용하느냐? 이거는 시스템 처음 스타트업 할 때, 부팅을 할 때, 그때 이 호스트의 주소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 이 호스트의 주소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모르잖아요. 스타트업 할 때니까, 부팅할 때니까. 그런 경우에 이 주소를 사용하는 거죠. 이 주소. 그래서 이 주소는 이 시스템 시작할 때, 부팅할 때, 그때만 사용해요. 그 이외에는 이런 주소를 사용하면 안 되죠. 이건 인식할 수가 없죠. 이 부스트랩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요때 처음 시스템 부팅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되는데, 그때 그 주소를 모르는 그 호스트, 그러니까 이 호스트라 얘기죠. 지칭을 하는 거죠. 대명사로 지칭을 하는 거죠. 사람 이름을 알면은 사람 이름을 댈 텐데 그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이 사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네트워크 아이디가 all zero는 똑같아요. all zero의 의미는 this니까 이거는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를 알면은 기록을 할 텐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지금 내가 있는 이 네트워크 그런 의미로 이 주소를 사용하는 거죠. 역시 시스템 처음 시작할 때만 사용해야 되지 그 외에는 이런 주소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전부 1인 경우에는 이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예요. 브로드캐스트는 모든 호스트를 다 지칭을 하는 거죠. 네, 이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목적지 주소를 지칭할 때만, 그러니까 모든 목적지 주소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이 소스 주소는 이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네트워크 아이디는 명시를 했죠. 그리고 이 호스트 아이디 부분을 전부 all ones로 전부 1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호스트를 의미하는 거죠.
전부 1인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요 네트워크는 지금 알고 있죠. 네트워크 주소는 요 네트워크에서 특정 네트워크에서 모든 호스트,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때 자주 보게 되는 게 이 127로 시작되는 주소예요. 127 다음에는 뭐 아무거나 올 수 있는데 보통 보게 되면 뭐 127.0.0.1 이런 값을 갖는 주소를 보게 되는데 이게 룹백 주소죠. 룹백 주소. 룹백은 룹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자신을 의미해요. 자기 자신. 이 룹백 주소는 테스트할 때만 이 주소를 사용해야 돼요. 그 이외에는 사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 패킷을 보내는데, 근데 어떤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호스트로 이 패킷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테스트하는 거니까 자기가 보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 때 목적지에 이 주소를 쓰게 되면은 다른 호스트로 가지 않고 그 패킷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러한 목적으로 쓸 때 룹백 주소를 사용을 하게 되죠. 원래 클래스가 A, B, C로 나누어졌다 그랬는데 클래스 주소 개념이 여기 네트워크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호스트 아이디 길이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데 근데 요 경우에 따라서는 요 호스트 아이디 요 부분을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클래스 A나 B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주소가 8비트니까 호스트로 할당할 수 있는 게 2의 24승, 클래스 B 경우는 2의 16승 호스트를 할당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크죠. 만약에 라우터가 있고 어떤 네트워크에 클래스 A 혹은 B 주소를 할당해 줬다 그러면은 이 안에 뭐 2의 24승계나 2의 16승계의 호스트를 한 네트워크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게 너무 많으니까 요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네트워크를 더 구분을 하고 싶을 때 그때는 물론 라우터로 이거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더 세분화시키는데 그런 경우에 요 세분화된 네트워크를 서브넷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네트워크를 더 분화시킨 네트워크라 그래야 서브넷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호스트 요 아이디로 할당된 부분을 네트워크 아이디로 더 늘리는 거죠.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네트워크 아이디를 쓰겠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명시하기 위해 가지고 서브넷 마스크를 써가지고 결국 네트워크 주소가 어디까지냐 하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32비트인데 24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고 나머지 8비트가 호스트 아이디죠. 그럼 이 경우에 24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를 쓰겠다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는 비트를 전부 1로 표시를 하고 나머지를 0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클래스 C에 해당되는 서브넷 마스크가 되죠. 클래스 C가 24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를 네트워크 아이디 주소로 쓰겠다고 하는 거죠. 21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겠다고 명시를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만약에 클래스 B 주소인데 5비트를 더 네트워크 아이디를 쓰겠다 그럴 경우에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는 그 길이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고 명시를 하는 거죠. 근데 클래스 C 경우도 필요하면 서브넷 마스크를 더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클래스 C 경우에는 8비트니까 얘 8승에서 255, 254개 주소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래도 더 세분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거를 예를 들면은 여기를 더 1로 놓고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24가 아니라 그 경우엔 26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사용하고
나머지 6비트를 호스트 아이디로 할당을 하는 거죠. 앞에 설명한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클래스 B 경우에는 16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잖아요. 그러면은 디폴트는 따로 명시를 안 했을 경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죠. 16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 주소로 사용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3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더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 서브넷 매스크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16이 아니라 19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클래스 A, B, C로 이렇게 딱 3개의 클래스로 나눌 이유가 없어요. 딱 고정해가지고 나눌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주소라고 하는 게 이 네트워크를 가르치는 아이디하고 그다음 인터페이스를 나타내주는 아이디하고 그 2개로 구성이 되니까 그 길이를 딱 3개로 고정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식으로 3개로 나눈 것이 어리석게 나눈 거죠. 그러니까는 클래스 A, B, C 3개로 고정시켜서 나눠 놓고는 네트워크 아이디 길이를 또 늘리고 싶을 경우에 서브넷 마스크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클래스 개념을 없애고 주소를 할당하는 그런 방법이 사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은 클래스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라우팅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자체는 라우팅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론 주소 가지고 라우팅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라우팅하고 상관이 되지만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이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클래스 개념을 없앤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 개념을 없애고 요 네트워크 아이디 길이를 몇 비트를 쓰겠다고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소를 쓰느냐면은 여기 보통 IP 주소죠. 거기에 슬래시를 하고 X를 표시해요. 요 X가 바로 요 네트워크 아이디 길이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클래스 A건 B건 C건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까지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호스트 아이디, 인터페이스 아이디로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할당된 네트워크 아이디가 있겠죠. 그게 200.23.16.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200이고, 23이고, 16이고, 0이에요. 자, 요 주소에서 네트워크 아이디 길이가 23비트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다. 나머지 9비트가 호스트에 할당될 수 있는 주소 공간이다.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클래스 개념이 없어요. 이게 클래스 A다, B다, C다. 그런 게 없어요. 원래 클래스로 나누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발상이었으니까 그런 클래스 개념이 이제 상관하지 않고 어떤 네트워크 아이디 주소를 할당을 하고 그 네트워크 아이디에서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 길이고 그 나머지는 호스트 아이디다. 그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사이들로 주소 블락이 명시가 되면은 요거는 지금 205.16.37.32 주소를 보게 되면은 바이너리로 비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205. 그럼 여기서 지금 28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했으니까 28비트면은 888에서 여기까지겠네요.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죠. 그럼 나머지 4비트 요것이 호스트 아이디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줄 수 있는 주소는 00000001 00100011에서 1111까지 주소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을 보통 쓰는 IP 주소로 바꿔보게 되면은 이런 주소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된 사이들로 표시된 주소 블럭이 이 주소들을 나타내주게 되는 거죠. 나타내주게 되고 그다음에 라우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주소를 봤을 때, 여기 바이트가 이렇게 되죠. 비트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2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아이디 주소구나. 이게 네트워크 아이디 주소죠. 네트워크 아이디 주소죠.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 주소가 뭐고 지금 호스트 아이디 주소가 뭐다 하는 거를 분명히 구분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게 사이드이고 지금은 전부 사이드를 쓰고 있죠. 자, 사설 주소. 사설 주소는 글자 그대로 이게 프라이빗이니까 공중 인터넷에서는 인식되지 않는 주소예요. 그러니까 사설 주소로 쓰게 되면은 인터넷망에서 나를 인식을 하지 못하죠. 이건 로컬망에서만 사용되는 주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설 주소 블락이 있는데 이렇게 3개의 블락이 있습니다. 블락에 해당되는 주소는 사설 주소고 공중망 인터넷에서는 인식하지 않는 주소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주소를 쓰게 되면은 그건 공중망에서 패킷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설 주소를 쓰면서 공중 인터넷에 연결해서 쓸 경우에는 이 넷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넷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인데 글자 그대로 사설망 주소를 공중망 주소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되는 거고 지금 요 망에서는 사설 주소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요새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왜냐하면 퍼블릭 IP 주소를 받기가 지금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퍼블릭 주소보다 더 많은 호스트를 운영해야 되는 경우에 요새는 이런 사설 주소를 써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 사설 주소로 할당된 이 호스트에서 공중 인터넷망에 접속을 해서 통신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공중 인터넷망에 이 주소를 가지고 패킷을 보낸다 그래 봐요. 그럼 여기 소스 주소가 지금 이 사설 주소죠. 127.18.3.1의 주소인데 이 주소를 가지고 공중망으로 나가면은 이 사설 주소는 공중망에서는 인식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패킷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이 호스트는 공중망에서 패킷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주소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중망으로 나갈 때는 공중망 IP 주소를 사용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킷의 이 소스 주소를 공중망의 IP 주소로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치기를 해요. 그럼 그때는 이 라우터, 로컬 네트워크의 이 라우터의 IP 주소를 바꿔치기 해서 공중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패킷에 대해서 응답이 오겠죠. 그때는 목적지 IP 주소가 바꿔치기한 이 라우터의 공중망 IP 주소가 되죠. 이것이 목적지 주소에서 오겠죠. 그러면 이 라우터가 이 주소를 다시 원래 이 로컬망의 이 호스트에 할당된 이 주소로 바꿔치기해서 보내게 되면은 이 망에서는 이 사설망 주소가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 사설망 주소를 가지고 이 호스트에 패킷이 전달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설망 주소를 공중망으로 나갈 때 공중망 주소로, 그 다음에 공중망에서 들어올 때 공중망 주소를 사설망 주소로 변환시켜주는 그 작업이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넷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컬 주소를 가지고도 공중망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이 라우터에 넷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요 설명에서 요 공중망에서 들어오는 요 주소를 사설망 주소로 바꿔서 최종 목적지에 전달을 한다 그랬는데, 근데 이 나가는 경우에는 요 라우터의 공중망 IP 주소로 바꿔치기해서 나가는데, 들어올 때 이 라우터의 공중 IP 주소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과연 어떤 호스트인지 어떻게 찾느냐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 호스트만 요 주소로 나간 게 아니라 요 호스트도 만약에 공중망에 패킷을 보내게 되면은
소스 주소를 요 주소로 해서 나가겠죠. 라우터 입장에서 자, 목적지 주소가 요 주소로 지금 들어왔는데 그럼 요 주소로 들어온 요 패킷이 이 호스트 건지 요 호스트 건지 요 호스트 건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하는 거죠. 지금 요 예에서 보게 되면은 소스는 사설 주소를 쓰고 있죠. 목적지는 당연히 공중망 주소예요. 그래서 이 라우터에서 공중망으로 나갈 때는 요 소스 주소를 라우터의 공중망 주소로 바꿔서 공중망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때 이 라우터는 요 사설 주소 요 172.18.31 요 주소를 기록을 하고 요 주소의 목적지 주소가 25.8.2.10이다. 이렇게 테이블에 기록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패킷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패킷의 목적지 주소는 당연히 자기의 주소니까 놓고 소스 주소가 25.8.2.10이에요. 그러면은 이 패킷을 이 로컬망에 누구에게 전달시켜 주느냐 그걸 찾기 위해서 요 테이블을 뒤져봤더니 요 나갈 때 지금 요 주소로 보낸 호스트의 프라이빗 주소가 172.18.31.3.1이다. 그러면은 요 안에서 요 로컬망에서는 요 주소를 요 주소로 바꿔서 요 로컬망으로 보내게 되면은 요 로컬망에서는 요 주소에 해당되는 호스트가 이 패킷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라우터는 사설 주소를 공중 주소로 바꿔서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패킷들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설 주소를 받는 호스트로 찾아가지고 전달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이게 NAT인데 지금 여기서는 단순히 이 두 개의 주소만 매핑을 시켰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이 목적지로 나가는 패킷들이 다른 호스트에서도 이 목적지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개의 프라이빗 주소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one to many가 되는 거죠. 매핑이. 그런 경우에 이 라우터가 지금 이걸 가지고 이게 1대1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 주소, 이 사설 주소다 하고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러 개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여러 정보를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 정보를. 가능한 한 1대1로 원투원으로 매핑될 수 있도록 사설망과 공중망이 1대1로 매핑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앞에 예에서는 프라이빗 주소하고 공중망의 외부 주소 이 두 개만 보여줬는데 포트 정보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만이 아니라 다른 정보도 사용을 해서 가능하면 1대1로 매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테이블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패킷을 요 매핑 테이블에서 찾아가지고 해당되는 프라이빗 주소 바꿔서 로컬망에 전달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설 주소를 가지고도 잘 쓸 수가 있는 게 바로 라우터가 이런 넷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IP 주소가 클래스 A, B, C 뭐 이런 세 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왜 세 개의 딱 그 클래스로만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 네트워크 아이디 가지고 클래스를 구별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쓰는 대로 우리가 쓰고 싶은 네트워크 아이디 길이를 여기에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클래스 개념을 없애고 우리가 원래 네트워크 주소 개념을 따라서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private address, 이 사설 주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게 계속 재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 로컬망에서 쓰는 사설 주소를 또 저쪽 망에서 쓸 수가 있고
이 공중망 주소는 그렇게 쓸 수가 없죠. 유니크해야 되니까. 근데 사설 주소는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IP 지금 32비트 주소 가지고 할당하기에는 호스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소가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IP 버전 6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뭐 한 20년이 더 지났는데도 아직 IP 버전 6로 이행하지 않고 계속 지금의 주소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설 주소의 공로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설 주소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지금 우리 인터넷망의 주소를 사용하는데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